100년 전, 한 남자가 누가 봐도 미친 결정을 내립니다. 어느 추운 1월 아침, 그는 자기 공장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을 그 자리에서 2배로 올려버려요. 생각해보세요. 깎으라는 것도 아니고 2배로요. 경쟁사 사장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. 저러다 회사 거덜난다면서요. 어떤 신문은 그를 두고 돈을 강물에 퍼다버리는 사람이라고 썼어요. 그런데 말이죠. 그 미친 결정을 내리고 딱 1년 뒤 그의 회사 이익은 오히려 늘어 있었습니다. 임금을 2배로 올렸는데 회사는 더 부자가 된 거예요. 그가 그날 본 것은 비웃던 사람들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이었거든요.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볼게요. 그는 1863년 미국 미시간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. 형제만 8, 한 칸짜리 시골 학교에 다녔고 수학철엔 학교 대신 밭으로 나가야 했어요. 그는 농사가 싫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농사의 고된 반복이 싫었어요. 똑같은 일을 똑같은 손놀림으로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. 대신 그를 사로잡은 건 기계였습니다. 13살 무렵 아버지가 그에게 회중시계 하나를 줬어요. 그는 그 시계를 분해했다가 다시 맞췄습니다. 또 분해했다가 또 맞췄어요. 얼마 안 가 동네에서 시계가 고장나면 그 집 소년을 찾았다고 합니다. 16살이 되던 해 그는 농장을 떠납니다. 도시의 기계 공장을 찾아서요. 그리고 한 전기회사에 엔지니어로 들어갑니다. 그 시대의 가장 최첨단 회사였죠. 낮에는 거기서 일하고 밤에는 집 뒤편 작은 헛간에서 뭔가를 만들었어요. 그가 밤마다 헛간에서 만들던 건 말이 끌지 않는 마차였습니다. 그 시절 길 위에는 말과 마차뿐이었어요. 자동차라는 게 있긴 했지만 그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. 숙련된 기술자가 한 대 한 대 손으로 깎아 만드는 값비싸고 귀한 물건. 1896년 6월의 어느 새벽 4시 그는 드디어 첫 자동차를 완성합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. 차가 헛간 문보다 컸던 거예요.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. 도끼를 들고 헛간 벽돌벽을 부숴버립니다. 그리고 그 차를 끌고 아직 어두운 디트로이트 거리를 달려요. 바로 그 새벽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박힙니다. 부자들의 장난감 말고 보통 사람도 살 수 있는 자동차. 문제는 그게 그때는 거의 불가능한 꿈이었다는 거예요.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. 숙련된 기술자 여러 명이 차 한 대 앞에 달라붙어서 부품을 하나하나 깎고 맞추고 조였습니다. 그렇게 한 대 만드는데 1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. 오래 걸리니 비쌌고 비싸니 보통 사람은 못 샀습니다. 그의 꿈은 거기서 꽉 막혀 있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공장 사람들이 뜻밖의 곳에서 답을 봅니다. 바로 도살장이었어요. 자동차 이야기에 갑자기 웬 도살장이냐고요? 그 시절 도시의 큰 도축장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손질했습니다. 가축이 머리 위 갈고리에 매달려서 천천히 흘러가요. 작업자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선 채로 흘러오는 고기에서 딱 한 부위만 자릅니다. 다음 사람은 또 다른 한 부위, 그 다음 사람은 또 다른 한 부위. 사람이 고기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고기가 사람에게로 흘러왔던 거예요. 그가 무릎을 칩니다. 그럼 이걸 거꾸로 돌리면 되잖아. 자르는 대신 붙이면 되니까요. 그는 공장 바닥에 긴 벨트를 깝니다. 자동차가 그 벨트를 타고 천천히 흘러가요. 노동자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서서 딱 한 가지 동작만 반복합니다. 한 사람은 바퀴만, 한 사람은 나사 하나만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입니다. 결과는 놀라웠어요. 12시간이 넘게 걸리던 자동차 한 대가 이제 1시간 반 만에 완성됩니다. 차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처음엔 한 대에 $800가 넘던 차가 몇백 달러까지 내려갑니다. 그가 꿈꾸던 보통 사람의 자동차가 정말로 현실이 된 거예요. 자,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멋진 성공담이죠. 그런데 바로 이 성공이 그에게 아주 이상한 문제를 하나 안겨줍니다. 벨트 앞에 선 노동자들이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똑같은 나사 하나만 조입니다. 그 단조로움을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뎠어요. 이직률이 무려 370%까지 치솟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자리를 채우려고 1년에 사람을 거의 4번씩 새로 뽑아야 했다는 뜻이에요. 뽑고 가르치고 또 그만두고. 그 비용이 회사를 통째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. 그가 그토록 빠르게 돌아가게 만든 공장이 정작 사람이 없어서 멈출판이었어요. 그래서 그가 콜드 오픈에서 봤던 바로 그 미친 결정을 내립니다. 1914년 1월 5일 그는 공장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그 자리에서 2배로 올린다고 발표합니다. 당시 업계 평균의 2배가 넘는 하루 $5. 게다가 일하는 시간은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어요. 물론 $5를 다 받으려면 회사가 내건 조건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. 그래도 액수만큼은 누가 봐도 파격이었어요.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. 경쟁사들은 비웃었고 신문은 그를 비난했어요. 노동자한테 저런 돈을 왜 줘? 곧 망한다.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. 발표 다음 날 한겨울 추위 속에 사람들이 그 공장 정문 앞으로 몰려들었어요.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이 수천 명. 도시 하나가 들썩였습니다. 벨트 앞을 떠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떠나지 않았어요. 이직률 370%가 16%까지 뚝 떨어집니다.
멈출 뻔했던 벨트가 다시 쉬지 않고 돌아갔고 차는 더 많이 더 싸게 쏟아져 나왔어요. 그리고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. 2배로 오른 임금을 받은 그 노동자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자동차를 자기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. 농사의 반복이 싫어 농장을 떠났던 그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공장을 그리고 가장 두꺼운 중산층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의 이름은 헨리 포드, 그리고 그 자동차는 모델 T입니다. 이제 다시 보면 그 미친 결정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. 대부분의 사장은 한쪽만 봅니다.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까? 그래서 임금을 깎고 비용을 줄이죠. 그런데 그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봤어요. 한 손으로는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차 만드는 값을 끝까지 깎았습니다.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그 노동자의 임금을 2배로 올렸어요. 임금을 올린 첫 번째 이유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. 그냥 사람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을 합니다. 임금을 받은 그 노동자들이 곧 그 차를 사주는 손님이 된 거예요.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. 그는 물건을 싸게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물건을 살 사람까지 자기 손으로 길러낸 셈이에요. 값을 깎는 일과 살 사람을 만드는 일, 보통은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그는 하나의 구조로 묶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어떻게 더 아낄까만 묻지 말고 내가 파는 걸 살 사람은 어떻게 늘어나지? 를 같이 묻는 것. 돈이 흐르는 길은 보통 그 두 질문이 만나는 자리에서 열리거든요. 세상의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돈이 진짜로 움직이는 법을 다음 인물에서 또 꺼내 보여드릴게요.